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 뉴스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맨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밑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구독, 혹시 안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구독 버튼도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튀르키예 대통령,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이 푸틴이랑 이렇게 또 악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런 사진이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뉴스에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네이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럽에 있는 이 네이토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핀란드나 뭐 스위스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중립국들에서 이 네이토로 이제 가입을 하려고 이렇게 또 신청서를 냈는데, 그런데 여기 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금 반대 입장을 이렇게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또 백파이어가 될 수도 있다. 나중에는 또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도 나토 있지 않습니까? 이 네이토가 더욱더 영향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네이토로 이렇게 또 들어갈랑 말랑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이토 좀 저 좀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이 민족주의를 거들면서 돈바스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시작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푸틴은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네이토의 익스펜션을, 네이토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좀 막고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또 뭐 의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회담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이 목표 성장률을 5%로 이렇게 낮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시진핑은 좀 무덤덤한 표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이제 완화를 하면서 이 중국의 경제도 지금 이제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신나게 후들겨 맞지 않습니까?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런 경제적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게 또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각국들에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퍼다 줬거든요.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퍼줬기 때문에 그 타격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이제 보는 거죠.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 5%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목표치를 이렇게 또 낮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펄리어멘트, 그 의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보수적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낮췄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한 5% 정도 이렇게 또 낮춰서 이렇게 목표치를 했지만, 그런데 이 국방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디펜스, 이 국방비에 쓰는 것을 한 7.2% 정도 더 많이 쓰겠다라고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또 강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국 사람들이랑 이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짜증이 나고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 이렇게 엿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하이오에서 열차가 탈선이 되는 바람에 화학물질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저께인가 또 이 똑같은 이 철도 회사라고 합니다. 롤폭스에서 또 이 열차가 탈선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이 화학물질 같은 것은 이제 실려 있지 않았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화물 열차라고 해요. 이 회사가 화물 열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또 오하이오에서 탈선 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 오하이오를 지나는 이 철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자주 이렇게 탈선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얼굴이 조금 뻑뻑하네요. 로션 좀 바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거 세타필 저는 바르거든요. 제가 코스코에 가가지고 세일을 했었을 때 그 세타필 크림 굉장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여름에는 안 바르고, 여름에는 뭐 덥다 보니까 제 몸에서 이제 육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촉촉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 된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조금 이게 아침에 방금 이제 샤워를 하고 왔거든요. 샤워하고 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뻑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타필을 이렇게 또 발라주는데, 이게 세타필 크림이 아주 좋네요. 그냥 아주 그냥 뽀송뽀송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립밤,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입이 마른다고 하면은 잘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벌츠비, 저는 이 벌츠비 이 립밤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립스틱이 아니고요. 립밤입니다. 입술을 이게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을, 제가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이걸 몰랐는데, 말을 많이 하면은 입이 마르더라고요. 입술이 말라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또 뉴스를 또 계속 지켜본다고 하면은,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또 오션에서 찍은 이 사진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뉴욕에 있는 UN 본부에서 수십 년간, 수십 년이 아니라 15년간, 여기 디케이드라고 적혀있죠. 10년 이상, 15년이나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디베이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보호 좀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션 트레이리 어그리드 이렇게 또 나와 있으면서, 전 세계 바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나라랑 이렇게 임금 지역에 있는 그런 바다들은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바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바다들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 보호가 되지 않아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뭐 잡아대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기 또 AP 뉴스를 보시면 아시듯이 뭐 비슷한 똑같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UN에서는 이 하이시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뭐 공해라고 하나, 이제 공공의 바다라는 뜻 같은데, 하이시를 이제 보호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 바다를 본다고 하면은 30%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이 30% 정도를 이제는 보호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이 물고기들을 뽑아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멸종이 되는 그런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턱대고 다 잡아들인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다 먹어버린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바다 안에 생선 같은 게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호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유엔에서 이런 게 또 이렇게 또 잘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여기 이 또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크리스 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작년이죠. 작년에 이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크리스 락이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 윌 스미스의 부인이죠. 윌 스미스의 이제 와이프를 조금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윌 스미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무대로 올라와가지고 뺨을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팍 때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크리스 락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맞은 다음에 이렇게 벙쪄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뒤로 이 윌 스미스는 오스카 시상식에 10년 동안 이제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뭐 영화 같은 것들도 이제 캔슬이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영화를 이렇게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윌 스미스 영화들이 다 밀려나고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1주년
1주년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크리스 락이 뺨 맞은 지 이렇게 1주년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 네, 넷플릭스에서 크리스 락이 나와가지고 네,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스탠딩 코미디라고 하나? 네, 그런 게 이렇게 또 방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어제. 네, 그러면서 네,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크리스 락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윌 스미스가 이제 나오는 영화가 얼마 전에 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이 영화 안에서 윌 스미스가 이렇게 맞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네, 크리스 락은 나는 이 영화를 이제 찾아서 봤다. 네, 이 윌 스미스가 맞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찾아서 봤다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 락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다. 아니 왜 그 당시에 시상식 때 윌 스미스가 와가지고 뺨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잘 배웠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을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잘 배웠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특히 백인들이 많이 지켜보는, 백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배웠다 라고 이렇게 또 코미디로 이렇게 또 승화시켜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조금 웃기더라고요. 네, 백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흑인이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윌 스미스는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백인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네, 윌 스미스가. 네, 그리고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코미디로 이렇게 또 승화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비하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비하고 에로헤드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주민들이랑 이렇게 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2명의 티네이저 하이커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10대 이 하이커들이 고립이 되어 있었다가 드디어 구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수일간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추위에 이렇게 또 고립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또 구출이 됐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파웰, 그러니까 이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금리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이 일자리를 본다고 하면은 이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시장이 뜨겁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계속 돈을 많이 벌고 계속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계속 많이 벌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은 수요와 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데일리라는 이 샌프란시스코 이제 여는 총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데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은 지금 이 자국주의로 이렇게 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글로벌리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세계화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무역도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자국주의로 이렇게 또 바뀌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있었을 때 굉장히 좀 개인주의로, 이 나라들마다 좀 개인주의로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역 같은 것들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공급 같은 것들도 이제 자국 내에서만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싼 데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뭐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은 계속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좀 더 높게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긴축을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에다가 개인주의가 계속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국주의로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나면서 그런 경제적인 충격이 지금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긴축을 더 오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이 앞으로도 좀 암울한 전망이 아닌가,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지금 뭐 10년 만에 디케이드 만에 5%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옆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IT에서의 고용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아니면은 뭐 구글, 애플은 뭐 거의 뭐 해고는 하지 않았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거의 대부분이 IT 기업들에서 굉장히 해고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현재 이런 IT 기업들에서는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호텔, bar, 술집, 그리고 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서비스 분야죠. 이런 서비스 분야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고용이 지금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렇게 레저 같은 것들에 이런 허스피탈리티 뭐 이런 것들에 계속해가지고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고용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용시장 뜨거운 것은 여행업계라고 하죠. 이런 여행업계, 그리고 뭐 레스토랑, 뭐 요식업계, 요런데 이런 서비스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고용이 핫하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에 반해 가지고 이런 IT 업계들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줄이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코딩만 짜다가 이렇게 잘린 사람들은 서브잉을 이렇게 또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이런 IT 기업들에서 돈 같은 거, 이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하이어를 해가지고 그때는 그 IT 기업들에서 엄청난 고용 효과를 이렇게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빠지고 이렇게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또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그 CPAC이라고 해가지고 CPAC라고 해가지고 미국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최대 연대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CPAC라는 이 행사는 거의 이제 트럼프의 행사라고 이제 봐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었을 때 이 CPAC의 행사가 트럼프를 위한 행사로 이렇게 변모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CPAC, 원래는 이 보수 진영의 최대 행사인데, 이 CPAC에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뭐 디센티스도 이렇게 또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도 이렇게 또 참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 연설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CPAC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2024년도 대선 지지도는 1위는 바로 트럼프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CPAC이라는 행사는 트럼프의 행사로 이렇게 변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예전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CPAC이라는 행사는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지 않으니까 이 CPAC 행사가 굉장히 좀 약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굉장히 이런 콜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바들, 이런 트럼프 바들이 아직까지도 좀 지지를 하는 층은 굉장히 많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있기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행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바이든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지금 말아먹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전쟁을 바로 끝내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힐 이 뉴스를 보시더라도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스펙에서 계속 이렇게 또 연설을 하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이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1위로 이렇게 또 혜택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히트였던 것은 이 행사 때 굉장히 이제 구구파적인 행사였거든요. 이 행사 때 이 브라질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로 있지 않습니까? 이 보우소나로가 아직까지 지금 브라질로 안 돌아간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 행사에 보우소나로가 나와가지고 또 연설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구구 파트너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좋은 말도 하고 뭐 그랬겠죠. 역시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브라질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못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로는 이렇게 연설을 했었을 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브라질 대선에 나오겠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끼리끼리 아주 잘 노는 게 아닌가 구구파들끼리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둘 다 보면은 아주 짜증이 나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헝가리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에서는 AI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레스트 캔서 이 유방암 있지 않습니까? 유방암을 진단을 지금 의사를 도와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의사가 미처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었던 이런 유방암도 발견도 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AI가 발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의사가 안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요즘 들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 AI라는 게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진짜 나중에는 이런 의사 같은 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AI 이런 인공지능들이 로봇 팔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술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들이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30년, 40년, 한 50년 뒤에는 어떻게 또 지구가 바뀌어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포춘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더라도 재택근무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는 이 바디 더블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개의 바디죠. 바디 더블링이라는 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바디 더블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틱톡 같은 이런 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라이브나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뭐 나랑 같이 뭐 준비해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하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직장을 가기 전에 화장하는 그런 꾸미는 모습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뭐 라이브로 올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SNS 팔로우 수도 올리고 그리고 일도 하고 일석이조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는 이런 SNS 서비스들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돈이 되다 보니까 바디 더블링으로 해가지고 돈도 이렇게 벌 수도 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일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이제 집안에서 이런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SNS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또 연대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런닝니스 뭐 이런 외로움도 이렇게 또 달래주는 그런 것도 된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또 맨날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또 많은 대화도 하고 뭐 댓글로도 또 많이 남겨주시지 않습니까? 네, 대화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과 이제 맨날 만나고 그러는 것도 제가 요런 거에 또 포함이 되지 않나. 뭐 당연히 저는 일이 없어가지고 백수지만 그런데 이런 거랑도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제 얘기가 이렇게 또 이렇게 포춘 뉴스에 올라오는 것도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또 백수야. 요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바디 더블링을 하게 되면서 이 ADHD 있지 않습니까? 이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좀 더 포커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 프로덕티브를 더 이렇게 또 높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외로움도 달래주고 뭐 프로덕티비티도 올려주고 뭐 ADHD도 이렇게 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이코노미스트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예전부터 좀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파퓰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전쟁을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러시아에서는 뭐 사상자가 얼마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대략 한 17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사상자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러시아에 있는 이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러시아에서 지금 탈출을 하고 있거든요.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뭐 5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이 전쟁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여성의 수가 남성들보다 한 1000만 명 정도가 더 많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남녀의 균형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 러시아 인구도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전쟁을 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겪는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분명히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끝나겠지만 뭐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를 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부터의 제재, 경제적인 제재, 그리고 러시아의 이 수많은 남자들이 빠져나간 상태,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전쟁에서는 벌써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러시아, 이 푸틴이 잘못 생각한 거 이 하나 때문에 러시아의 한 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 러시아의 여성들이 남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 그렇다고 하면은 러시아 여성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또 많은 또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뭐 러시아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제발 좀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1년하고도 지금 10일째가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영국 정보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전투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총하고 이 야전삽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 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포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뭐 계속해가지고 뭐 쏘고는 있지만 예전보다는 굉장히 훨씬 모자르기 때문에 총알 같은 것들도 이제 조금 한정적으로 주고 그리고 야전삽 들고 싸우라는 것은 진짜 무슨 1차 대전도 아니고 야전삽 들고 총 하나 주고 이렇게 싸우라는 것은 지금 이 러시아의 이 군대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이 전투기 조종사 있지 않습니까? 한 2명 정도가 지금 미국으로 와 있는 상태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뉴스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이 전투기 F-16 있지 않습니까? F-16 이 전투기를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이 전투 조종사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뭐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계속 진행을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차이가 엄청나죠. 러시아에서는 총알 몇 개, 그리고 총 하나 주고 이제 야전삽 주고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방면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까지 이렇게 견학을 가가지고 이 전투기 견학을 이렇게 가서 지금 또 배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를 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러시아의 참패입니다. 참패. 그러면서 여기 더 알자지라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라는 이곳이 이제 또 난민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32개 정도의 난민촌, 리퓨지 캠프라고 하죠. 이렇게 난민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캠프가 굉장히 큰 화재가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난민촌에는 한 120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또 불이 났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요런저런 뉴스 이외에도 또 다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이런 이 기술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첨단 기술 기업에 미국이 투자를 하는 이런 민간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기업들도 지금 제재를 하고 나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중국을 완전히 이 싹부터 자르려고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예전에 잃어버린 30년을 가진 그런 일본처럼 중국도 한 잃어버린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또 이제 우주에 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또 어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 화성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 이런 정밀한 사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받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 뭐 로봇도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그런 증거가 여러 개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만약에 화성에 이런 생명체가 있는다고 하면은 와, 정말 신기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033년도쯤에 앞으로도 한 10년 뒤죠. 2033년도쯤에 화성에서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봐야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이렇게 생명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화성에서 이런 생명체를 가져온다고 하면은 수많은 영화들이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에얼리언들, 괴상한 이런 괴물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과학자들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배에서 막 괴물들 뛰쳐나오고 막 에얼리언 뭐 그래가지고 막 프레데터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잠깐 해보기도 했지만 그건 다 영화였다라는 제 생각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아마도 한 10년 뒤쯤에 2033년도쯤에는 화성에서 채취를 한 샘플들, 표면 샘플들을 가지고 와야지만 실제로 이 화성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가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화성에 사람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바다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 네바다주에 기가팩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는데, 테슬라에서 이 기가팩토리를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확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투자를 자그마치 36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새로운 공장들을 또 확장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네바다주에서는 3억 6천만 달러어치나 이렇게 또 세금 감면을 또 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또 공장을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신설을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3,000명 정도 더 고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설을 하는 이런 공장에서는 새로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굉장히 두꺼운 배터리가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두꺼운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공장을 이렇게 또 새로 만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공장에서는 세마이 트럭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서 18휠러 굉장히 커다란 이 세마이 이 트럭을 이제 거기에서 또 생산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진짜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다가 뭐 중국, 독일, 미국의 여러 곳, 그리고 멕시코에도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도 지금 이 기가 팩토리를 또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계속해서 테슬라에서는 짓고 있네요. 그러다 보면은 와, 나중에는 테슬라가 얼마나 더 커질지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필리핀에 있는 주지사가 암살자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또 피살이 되는 사건이 있었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필리핀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범인을 무조건 잡겠다 라고 했는데, 벌써 용의자 3명이 붙잡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필리핀, 제가 이 카지노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또 재밌게 보고 있으면서 이 필리핀이 좀 굉장히 좀 위험한 나라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더 위험한 곳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리스에서는 이 열차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멸 충돌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인재라고 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사람의 실수 때문에 화물 열차랑 그리고 이 여객기 열차가 충돌을 하는 바람에 지금 뭐 대략 한 50 몇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에 있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에 있으면서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 총리는 나와가지고 이제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용서를 구한다 라고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위는 수그러들 기미는 보여지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열차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또 젊은이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축제를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한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인재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홍콩에 굉장히 또 유명한 모델이 있는데 20대라고 합니다. 20대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그 20대 모델 94년생이라고 하는데 그 20대 모델이 토막 살인이 난 채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또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홍콩 모델인데 굉장히 좀 부자라고요. 유명한 모델이다 보니까 부자였는데, 그러면서 어렸을 때 어느 한 남성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있었다고 해요. 자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첫 번째 남편이랑 떨어졌지만 그런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남편이 좀 무능하다고 합니다. 계속 좀 백수로 있고 그래가지고 무능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모델 여성이, 홍콩 모델 여성이 금전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 모델 여성은 나중에 어느 한 남성이랑 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뭐 자녀가 한 2명 정도가 있고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나 그랬다고 하는데,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자녀가 첫 번째 남편이랑 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편이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백수고 뭐 그랬다가 뭐 자동차 운전도 하고 이런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전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홍콩 모델이 세금을 감면을 받으려고 어느 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전 남편의 아빠인가 엄마인가 해가지고 그 시부모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팔기 위해 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뒤로
그 다음부터 이 일이 일어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전 남편이랑 이 시부모님이랑 이렇게 짜가지고 야, 이 토막살이를 해가지고 뭐 다리가 발견이 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슨 손이랑 뭐 요런 게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요. 네, 뭐 톡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돈 때문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젊은 나이에 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2,4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12명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39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들의 총 수는 114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뭐 거의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미국은 이렇게 잘 컨트롤하면서 5월 달에 이렇게 비상사태를 이제 끝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또 심리적인 게 또 많이 발동을 하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 이제 다 돌아가자, 이런 심리적인 게 이게 또 많이 작용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는 아마도 또 경제가 잘 돌아가가지고 좀 잘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2024년도가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맞이를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또 팡팡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올해 말쯤에는 좀 잘 돌아가는 미국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하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